자갈치 아지매 시장 점포 추첨이 취소됐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자갈치 아지매 시장 개장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6일 부산 강서구의 경찰 사격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도 관련 피의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 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자갈치 아지매 시장 개장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설의 여건을 둘러싼 부산시와 자갈치 시장 노점 상인들의 갈등 때문인데요. 13년간 추진된 자갈치 아지매 시장, 언제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갈치 아지매 시장 점포 추첨이 진행될 건물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개장을 알리던 현수막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상인들의 거부로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노점상 입점 대상자 215명 중 입점 신청자는 단 2명. 그 2명마저도 부산시에 포기 의사를 전했습니다. 결국 단 1명도 신청을 안 한 셈입니다.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미흡한 시설입니다. 생선을 담을 수족관의 해수 공급 부족부터 높은 임대료, 화물 승강기와 화장실 문제 등 제대로 영업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산시가 상인들에게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1차에 가능한 물을 갖다 2차로 연결을 하는 바람에 해수가 수압이 낮아진 상태인데 그거는 시에서 잘못한 거지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가장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 달라는 겁니다. 부산시와 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7월 1일 개장 연기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점포는 일반 입찰도 고려하겠다던 부산시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공고 일정부터 협의체 구성 등 수용을 위한 방안을 고심 중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장을 위한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 대집행으로 인한 최악의 충돌은 피한 자갈치 아지매 시장. 그러나 사업 추진 13년에도 개장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종료 시한이 5월 말로 다가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과 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3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피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4만 1,700여 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인은 이 중 2만 8,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규모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41.9%였고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42%,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13.5%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은 대부분 비아파트들입니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30.4%, 오피스텔이 20.7%로 절반 이상이고 아파트는 14.3%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 중 약 75%는 40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9%,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9%였고 40세 이상 50세 미만 피해자가 1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14,000건이 넘었고 대전과 인천, 부산에서도 3,000건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면서 보증금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환 대출, 긴급 복지와 임시 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말이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예방에 맞춰져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지원에만 맞춰져 있고 예방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이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기한 연장에 공감하고 1년 또는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16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에 있는 경찰 사격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부산경찰청 기동대 사격훈련 중 발생했으며 20대 경찰 한 명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격장 내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도 관련 피의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하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15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인 16일에는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이 부산진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16일 새벽 1시 28분쯤 술에 취한 채 부산 진구의 한 은행 앞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인근의 잇단 땅꺼짐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구간은 이미 14건이 넘는 땅꺼짐이 발생했다며 사상구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역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전 구간 지하 안전지도 제작과 집안 약화 위험 지역 실시간 감시 시스템, 시민 위험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선거인은 선거일인 지난 2일 해운대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만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는 6월과 7월 2달 동안 상반기 반려동물 돌봄 시민교육이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 부산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부산에 거주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강의는 반려동물 사회화와 예절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수강 신청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합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말까지 소규모 도시 텃밭의 토양 안전성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새로 조성되거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텃밭 64개 지점이며 조사 항목은 아연과 니켈 등 토양 중금속 8개 항목입니다. 유형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52%를 차지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건설 현장 붕괴까지 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졌을까요?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해양심판원은 지난해 11월 1차 재결에서 무리한 증축과 과적, 조타기 고장을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재로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그다음에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칙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동적으로 선회하면서 발생했다고.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11년째를 맞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잇따른 안전사고에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광주에선 2021년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1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듬해도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서울 이태원에선 압사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지난해 연말엔 179명이 운명을 달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대한민국이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올해 들어선 실수로 낸 불이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이어졌고 대도시에선 부실공사 의혹 속에 땅꺼짐과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까지 인제나 다름없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에 안전사고는 29만 건 발생했는데 안전을 외치면서도 해마다 25만 건 넘는 사고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런 참사 같은 경우 발생하는 거가 흔한 일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느낌이 좀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뒤엔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지만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고 예방과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데 주로 사후 대응과 수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난들은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응과 법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후진국이라는 민낯을 드러내고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 안전 최우선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제대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양산시가 혈액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년 양산시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 사업은 최근 5년 이내 전혈 20회 이상 또는 성분 헌혈 100회 이상 이력을 가진 시민에겐 서한문과 기념품을, 프로모션 기간 중 수혈용 헌혈자에겐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2022년 헌혈의 집 양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양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2022년 헌혈에 참여한 시민은 6,800여 명에서 2024년 16,9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양산시가 5월 개최 예정이던 양산 웅상회화제와 양산 천성상 철쭉제를 6월로 연기합니다. 행사 일정은 당초 5월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철쭉제를 6월 7일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양산 웅상회화제는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또 산불로 인해 입산이 통제되면서 올해 천성산 철쭉제 장소를 회야강 백동교 둔치로 변경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에서 해양 레저 장비 전시회인 2025년 부산 국제 보트쇼가 열립니다. 올해 11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1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850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아시아와 유럽 등 12개 국가에서 바이어와 업체들이 만나는 상담회도 마련됩니다. 또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이 서핑이나 낚시, 카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됩니다. 보트쇼 기간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 전시장에서는 백스코 실내 전시장에서 스탬프 투어를 마친 관람객을 대상으로 레저보트를 무료로 탑승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가 부산 미래유산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 대상은 다수의 부산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무형 유산입니다. 기존에 선정된 부산 미래유산이나 지정된 국가유산, 시지정 근대 건조물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공모 결과는 다음 달 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고 예비 후보로 선정된 유산은 기초 현황 조사와 연구 용역을 거쳐 11월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결정됩니다. 현재 부산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5건의 미래유산이 선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